정부에서 주는 가장 큰 상이 대중문화예술상이에요. 이제 작년부터 심사위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앞으로 이런 훈장도 받고 하는 성장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보인단 말씀이죠. 예, 언젠가 이렇게 훈장을 받는 모습까지 보이더라고요. 뮤직비디오랑 중간에 영상이 여러 영상들이 있었잖아요. 어떠셨어요, 교수님 보시기에? 뭐 영상은 사실 좀 인터벌을 주면서 예. 장면이 전환되고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가끔 이제 보면 장면 전환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게 보여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느낌 없이 꽉 채워지는 그 영상의 느낌이 감정선이 연결된다 그러나요? 앞에 공연 노래와 노래 사이의 그 영상이 그냥 인터벌이다라는 느낌. 어떻게 옷 보면 갈아입으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 리얼리티가 감정선이 쫙 연결되면서 영상은 영상대로 정말 몰입감을 주고 그 약간의 포즈, 휴식 기간이 다음 공연과의 이 어떤 감정선의 연결 부분이 너무 매끄럽게 잘 넘어가서 예. 야, 그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면 임영웅 아티스트가 시나리오도 쓰지만 오프닝이나 끝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콘서트를 통해서 영시의 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그 메시지들이 군데군데 굉장히 많이 보였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사실은 보통 이제 좀 부드러우신 아티스트의 특징이 좋은 스텝들이 있으면 따라가기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잘은 몰라요. 잘은 모르는데 겉으로 볼 땐 되게 부드럽지만 외유 내강의 어떤 본인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그걸 끊임없이 반영하고 표현하고 늦지 않고는 저런 공연이 만들어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공연 때 이제 2023년에 있었던 I am here로 공연이 이제 우주가 컨셉이었는데 이번에도 네. 이제 우주 컨셉이었었는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싹 다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거기에 칼 세이건의 이제 메시지가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이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세트 리스트가 이렇게 이 넓고 넓은 우주에 이번에 본인을 점이라고 표현했었잖아요. 네. 그 조그만 무대인 지구를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멘트도 늘 얘기하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주라고. 네. 그런 메시지들을 그 다른 콘서트도 그럴까요? 교수님 많이 보셨으니까 이렇게 퍼포먼스 말고 메시지가 이렇게 녹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공연이 우리나라에 있었나 싶은 생각이 좀 쉽지가 들더라고요. 않죠. 보통 보면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잖아요. 예. 그러면 많은 그 관계자들, 관계 이익들, 예. 또 디렉터들, 프로듀서들 이렇게 있다 보면 좋은 의견들을 모으는 건 좋은데 네. 딱 하나의 컨셉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닭꼬치가 보면 파, 고기, 예. 떡 있어도 하나로 딱 꽂히잖아요. 이거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강력한. 아, 그걸 꽂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렇죠. 되는군요. 그분이 엮어주는 난 사람. 누구냐 임용 아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게 여러 다채로운데 그 맥시멀리즘이라고 그러니까 네. 너무 좋은 게 많은데 다 집어넣으면 잘못하면 네. 쓰레기장 되잖아요. 네. 근데 다채로운데 미니멀하게 하나가 딱 보여요. 관통하는 이미지, 예. 컨셉, 지향하는 바가 보이는 거 되게 어려워요. 예전에는 예. 좋은 스텝들이 받쳐줘서 이렇게 좀 잘 되구나라는 복이 많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인복이 많구나. 인복이 많은 것도 많지. 예, 예. 그렇기도 한데 뭔가 이번 콘서트를 딱 보고 나서는 네. 본인이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고 그 관여하는 것이 결국은 책임감 또는 이 퀄리티 이런 또 새로운 다음 방향 그래서 변화가 많고 무대가 항상 다르다고 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험적이고 도전하고 이런 부분들 또 관철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거장의 반열에 네. 올라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전성기는 아직 안 왔죠. 연기도 이제 하게 되고 저는 뭐 해외 진출 부분도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트로트도 따로 모아서 이제 공연한다고 공연하고 그랬잖아요. 예. 또 좀 세계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보편적인 어떤 음악들을 이제 좀 해야 되겠죠. 네. 꼭 영어뿐만 아니라 네. 그런 곡조들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부분도 아마 추구를 할 것 같아요. 추구하면 뭐 빌보드의 차트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세계적인 그 영국이나 유럽의 그런 축제 페스티벌의 메인 그 참가자로서 서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어요. 전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같은 거를 거기서 이렇게 네. 네, 세계적인 행사에 임영웅 아티스트가 그 엔딩처럼 우아하게 등장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네.
생각이 눈물 나는데요. 네. 멋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이 점선으로 보여요. 지금 실선으로 이렇게 왔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탑 같지만 점선으로 보여서 네. 이걸 이명웅 아티스트가 이 부분을 실선으로 바꿔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형인 거죠. 네, 성장형이죠. 완성형이 아니라. 네. 완성형들은 주위에서 많이 도와줘서 이렇게 어떤 부분들을 채워 나가는데 성장형들은 팬들과 공유하고 또 만들어가고 수정하고 또 바꾸고 하면서 계속 도전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명웅 아티스트에 대한 정의, 예. 장르, 어떤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어떤 위치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봐야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열려 있는 성장하는 상태. 그러니까. 근데 교수님 뭐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아 이거요? 콘서트 내내 쓰셨다면서요, 이 많은 거를. 아 제가 그 콘서트를 보면서 그 리뷰 기사를 이제 6월 초에 제가 이제 이데일리 문화대상 심사위원을 해요. 네. 그래서 리뷰 기사를 항상 쓰고 추천을 하는데 네. 이명웅 공연을 저는 이제 추천을 하는 게 영광스럽죠. 네. 그래서 추천을 하면서 기사를 쓰려고 제가 한 지금 A4지로 이 조그만 네, 조그만 글씨로 네. 어. 그래서 타자를 치면서 네. 정리를 했어요. 아, 비 오는 날이어서 더 재밌으셨어요. 네, 비가 와서 또 재밌었죠. 뭐 수중전 얘기도 있었잖아요. 비가 이렇게 올 때 이렇게 스크린에 비가 오는 모습들 비쳤잖아요. 예, 네. 그 부분이 와 정말 너무 딱 맞아 떨어져서 팬들이 하늘이 돕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네. 정말 돕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수효과처럼 비가 온다라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네. 본인이 그걸 굉장히 소화했어요, 날씨를.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공연할 때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기 관리라고 해요. 근데 위기 관리는 정말 잘하죠. 그 얘기는 저 조금 이따 할 텐데 예. 그럼 그 공연 때 비가 오는 거는 리스크예요. 그렇죠. 굉장히 생길 수 있는 어떤 위기인데 그 부분을 잘 이겨냈어요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수중전 하면 더 재밌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를 피한다 또는 이겨낸다는 개념보다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더 퍼포먼스를 즐기면서 더 분위기를 만든다라는 긍정 마인드? 예. 그 부분도 참 좋더라고요. 예. 저는 한국 그 콘서트 또 공연 문화를 완전히 선도한다고 생각해요. 혁신한다는 거. 예. 저도 뭐 아이돌 이런 기획사하고 교류를 많이 하니까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학생들이 제가 방송 나가면 교수님 꼭 얘기해 주세요. 강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얘기하더라고요. 뭐 왜냐하면 너무 스태프들이 무섭게 한대요. 당연하죠. 위험할 수 있으니까 질서를 위해서 그 위기 관리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통제를 엄격하게 하고 이리로 가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스태프들이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 미담들이 나오고 뭐 이렇게 업고 가는 얘기. 예.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3명의 스태프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냥 인터뷰를 했습니다. 심층 취재했습니다. 왜 이명웅 콘서트의 스태프들은 이렇게 친절하고 예전에도 보면 막 병원에도 모셔다 네, 드리고 맞아요. 왜 항상 그러지? 무슨 프로그램이 여기 숨어 있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아, 교육 프로그램 특별한 게 뭐가 있나? 뭐였나? 파고 팠죠. 팠어요? 네, 3명을 물어봤죠. 바쁜 일정 속에서. 그랬더니 일단은 교육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교육 자체가. 네,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제 뭐 위기 통제, 질서 뭐 이런 부분들, 네. 이제 이런 부분 플러스 알파 연령층도 좀 있으시고 그러니까 등등등 해서 친절하게 하는 교육을 1시간 전에 교육을 받을 때 그 PPT나 자료를 통해서 교육을 받는데요. 아, 특별한 교육을 받는군요. 예, 받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이 얘기는 하더라고요. 교육은 받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하면서 이명웅 콘서트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그러니까 브랜드가 있는 거죠. 브랜드가요? 스스로 그런 교육도 있지만 여기는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여러 콘서트를 스텝을 가요. 어제는 여기 가고 오늘 여기 가고.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다르게 하거든요. 여기서는 친절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 자체가 이미 있어서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한다는 부분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스텝들은 돈 벌러 가잖아요. 그렇죠. 알바로 가는 거니까. 우리 학생들도 많이 가거든요. 예. 교육과도. 어제도 우리 학생이 있었더라고요. 어디 있었어? 나 2층에 있었는데 이게 본인도 2층에 있었는데 못 만났네. 교수님 못 만나. 예, 돈 벌러 가는 건데 예.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프라이드를 느끼고 교육도 교육이지만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대요. 그게 이제 브랜드. 왜 우리가 옛날에 지하철 탈 때 보면 경로석 앉지 않는 거 옛날에 우리도 앉았잖아요. 근데 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앉지 않잖아요. 네. 그게 문화적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한국 공연 문화를 선도한다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 뭐 여러 예전에 화장실 설치부터
겨울에는 따뜻하게 난로. 여름에 시원하게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획사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팬들이 요구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안 해주는 거야? 애들이 우리는 왜요? 왜 여기서는 안 해줘? 그게 전부 다 임용 콘서트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예. 기획사에서 수익과 연결되기 때문에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네. 그런 좋은 문화를 선도하니까 한국 공연 문화에 계속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저는 다음에 상암 공연이 있잖아요. 근데 객석 그라운드를 할까 안 할까 그런 부분에서도 아, 다음에 콘서트 하시는 영향을 분이. 줄 수도 있고 예. 또 항상 새로운 그 팬들을 배려하는 부분들 뭐 예. 예전에 360도 모니터 진짜 놀랐어요 저는. 아, 이거 12개 달려 있던 거요? 예, 사면을 2층으로 올려서 이렇게 한 거는 이거는 생각으로 할 수 있는데 상상을 실천했구나. 그때는 그거는 정말 비슷하게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6면체 모니터는 중앙 약간 위에 이렇게 하나 정도 설치하는 거는 있는데 그 정도 큰 모니터를 공중에 달아서 2층에 볼 수 있게 3개 정도죠. 이렇게 한 거는 깜짝 놀랐고요. 그것도 획기적이고 뭐 무대의 트러스트 스테이지나 여러 스테이지를 한 섞어서, 것도 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한 거 멋있으라가 아니고 최대한 팬들에게 가까이 보여주고 다양한 모습을 보이게 그 설계되어 있는 그 어떤 마인드로 그 무대를 설계했는지가 보여요. 치밀함. 네, 배려에 대한 치밀함이 그 무대 속에 보여요. 하나라도 이렇게 더 이렇게 보이려고 노력한 거. 그러니까 그 스텝 회의할 때 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바꾸고 했던 그런 느낌, 흔적들 보여요. 아, 저는 시야방해석에서 봤거든요. 아 이번에요. 네, 토요일에 시야방해석에서 봤는데 2층이라 밑에가 다 잘 보이고 유명 아티스트가 물론 조그맣게 보이죠. 전 제일 뒤에 있었으니까. 근데 시야방해석, 시야 제한석인데 앞에 모니터가 한 개가 아니라 눈높이에 맞춰서 달려 있었어요. 아 그래요? 와, 그런 그래서 상상이죠. 아니 이거 그 요즘에 SNS에서 그게 화제인 거예요. 임영웅 아티스트의 시야방해석은 그 콘서트의 시야방해석은 이걸 왜 시야방해석이라고 부르냐고. 진짜 시야 방해석은 팔질 않았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러니까 아, 이 정도면 너무 콘서트가 즐거운데? 라고 할 정도의 콘서트여서 그 팬 서비스뿐만 아니라 공연의 퀄리티까지 대한민국의 공연 문화를 선도해 나간다는 건데 데뷔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10년도 안 됐고 그럼요. 명성을 얻은 지는 이제 4년 남짓인 아티스트가 어떻게 이런 걸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팬의 한 사람으로 하거든요. 네, 정말 기본기 마인드가 너무 좋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아 성공이 그냥 어떻게 보면 운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낍니다. 정말. 네. 노래는 어떠셨어요? 노래가 사실 본체인데. 아 정말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실용음악 예. 친구들을 늘 보잖아요. 근데 보시니까. 기초가 실용음악과 나왔잖아요. 예. 그 토대가 보입니다. 요즘 실용음악과 공부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기가 너무 좋은데 네. 거기서 여러 장르의 음악을 소화하고 발라드적인 발성도 있고 그런데 여러 또 트로트 음악이나 여러 음악을 하잖아요. 그 접목된 형태가 임영웅만의 어떤 발성법이나 그 노래 창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정 발성이다라고 딱 지칭하지 못하는데 이게 접목됐어요. 하이브리드형으로. 네. 그래서 임영웅 씨만 할 수 있는 거네요. 어쨌든 그 네, 스타일은. 아주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오. 네, 네. 이번에 팬덤들을 보시고도 좀 놀라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늘 놀라지만 팬덤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좀 질서, 예. 그 다음에 아티스트를 생각하는 얘기 있잖아요. 중간 중간에 연기할 때도 연기 잘했으면 좋겠다. 비가 올 때도 비 맞으면 어떡해 이런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임영웅 아티스트는 팬들 너무 생각하고 중간중간 네. 팬들은 임영웅 아티스트에 대한 생각을 너무 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뭐 부모 자식 같고 뭐 가족 같은 그런 그 독특한 팬덤의 문화 아이돌 팬덤 같은 경우 서로 위하기도 하지만 우리 기획사 입장에서는 아이돌 입장에서는 팬들을 좀 맞춰줘야 된다는 데 좀 많이 이렇게 좀 생각도 하고 때로는 조금 의식도 하고 네. 이런 부분인데 여기는 그런 뭐 또는 또 휘두르거나 이런 네. 문화도 있잖아요. 팬들이 좀 때로는 막 항의도 심하게 네. 하고 그런 문화들이 없이 정말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는. 소통이 되면서 물 흐르는 같은 느낌? 그렇지만 그 강력한 파워는 글쎄요. 아이돌 팬덤하고는 완전 결이 다른 예. 엄청난 에너지가 대단합니다. 근데 저는 진정성 부분이 많이 느껴져요. 진정성.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대중
예술인이고 공인이 준공인으로서 항상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런 네.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처음에 볼 때는 아티스트로서 선한 그런 활동을 해야지라는 그런 부분을 볼 수는 있는데 그냥 본인의 마인드가 그런 것 같아요. 임영웅 아티스트는 예, 그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완벽하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언젠가 문제가 생겨요. 언젠간 뽀록이 나죠. 자기 게 아니면. 그렇죠. 예. 그 JYP가 한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아이돌들한테 얘기할 때 카메라 앞에서 연예인들 대중 앞에서 말 조심해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문제가 생긴다. 조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그 자체가 돼야 된다. 근데 거기에 맞는 딱 표준이 임영웅 아티스트예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너무 조심하는 훈련을 하거든요. 예. 아이돌들은. 아, 조심을 시키는데 임영웅 아티스트는 그냥 본체가 그러니까. 조심할 필요가 없는. 아, 그러니까 사실은 교수님이 이제 그 음악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전체적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못 들었던 임영웅 아티스트의 얘기를 다른 면을 또 조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스타라고 그러잖아요. 대중 연예인들. 예. 스타라는 게 뭐냐면 하늘에 떠 있는 별이잖아요. 별이죠. 그게 뜬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올라가는 수직은 되게 쉬워요. 쉽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뜨는 거 쉬운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옆으로. 유지하는 건 너무 어려워. 이게 어렵습니다. 여기가 정말 거장의 반열인데 네. 요즘 문제 많이 생기잖아요. 아이돌들도 그렇고. 근데 그 인기만큼 본인이 그거를 상쇄할 만한 자기 관리 능력이나 마인드 철학이 없으면 절대 문제 생깁니다. 절대 안 생기는 게 아니고 절대 생깁니다. 절대 생겨요. 무조건 생겨요. 그 주위에서 그거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네. 그런데 이 올라가는 만큼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가죠. 그래서 임영웅 아티스트가 지금 이렇게 유지하는 면 그리고 앞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네. 그 부분이 대단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영웅 아티스트가 훈장 받았으면 좋겠다고. 네, 훈장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뭐 올해는 문체부에서 부를지는 모르겠으나 예, 물론 심사위원 여러분들 계셔서 우리 협의체로 되게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영향을 크게는 못 미치지만 대중문화예술상 이제 그 정부에서 주는 가장 큰 상이 대중문화예술상이에요. 이제 작년부터 심사위원을 하고 있는데 살펴보니까 임영웅 아티스트가 2020년에 장관상을 받았더라고요. 네. 그때가 이제 아마 수훈 기간이 4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거 딱 채워서 바로 받았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부에 주는 상은 연륜이 있어야 돼요. 국무총리, 그 다음에 대통령상, 보관, 은관, 금관훈장. 금관훈장은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이미자 선생님께서. 예. 그만큼 대중문화인들이 아직도 이렇게 저평가 받고 있는데, 근데 저는 앞으로 이런 훈장도 받고 하는 성장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보인단 말씀이죠. 예, 언젠가 이렇게 훈장을 받는 모습까지 보이더라고요. 저는 심사하는 입장에서 빨리 성장해서 인기도 인기고 뭐 금전적인 그런 수익도 수익이지만 이런 국가에서 한국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반열 그런 인정도 좀 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금의 분위기는 최고 전성기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시작이다. 예, 앞으로 정말 더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여쭤봤는데 교수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팬분들께서 저는 크게 기대를 안 하고 그냥 방송을 했는데 정말 좋은 댓글 달아주시고 네. 악플 전혀 없이 또 기대해 주시고 제가 응원해 주시고 그 글 한글 많이 읽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감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책임감도 들고 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그래서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가 앞으로 성장해 나감에 있어서 한국의 대중문화에서 어떤 가치 이런 부분에서 좀 연구도 하고 분석을 좀 제가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 들고 아까 장혜모 감독 제가 그 작품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작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스케일 큰데 아마 중국 가시면 그 작품을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런 공연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태양의 서커스도 마찬가지 네. 라스베가스에서 대표하는 공연인데 콘서트가 점점 발전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대중을 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술적인 이런 시도 이런 부분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저는 다음번에는 장혜모 감독의 그런 세계적인 공연 같은 퀄리티, 예술성과 대중성, 의미와 재미와 신미가 다 있는 의미, 재미, 신미 있는 그런
콘서트를 이제 기대하고 이제 대한민국의 원탑의 콘서트 될 거라고 기대하고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제 말씀 듣고 보니까 앞으로의 또 멋있는 장면들이 그려서 참 좋은 것 같고요. 콘서트 보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시고 또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얘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심철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